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수산과학원에 근무하는 박겸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돌고래 상괭이를 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0년도부터 고래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세계적으로 이런 게 있어? 라고 주목을 받은 돌고래가 바로 상괭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상괭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고래 연구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고래 연구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제일 기본적인 고래 연구는 일단 고래를 찾으러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이제 고래를 찾아서 보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우란 조사인데 목시 조사라고 합니다. 한자인데 눈으로 본다는 조사예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2000년도부터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엔 전문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고래를 잡으시던 네 분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그분한테 배에 태워서 배의 막루, 그러니까 배 앞에 고래를 보기 위해 큰 장소를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어르신들을 태우고 고래 조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2000년에 시작한 조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고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죽어서 해변으로 떠밀려거나 하면 현장에 가서 그 고래를 조사하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고래를 연구하는 주요 방법인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목시조사에서 할아버지들이 고래를 발견하면 엄청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고래다! 라고 크게 소리 지르고 그 고래가 어떤 고래고 언제 어디서 많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스토리들이 잘 나와요. 그런데 무전기로 약하게 상괭이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상괭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고래는 저도 보는데 상괭이는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되게 건조하시게 그냥 지나가고, 다른 고래는 되게 요란법석한데, 그때 제 첫 목시조사가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히 서해 그 주요 항구에 그 상괭이가 잡혀서 들어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가보게 됐어요.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배들이 많이 들어오는 큰 그 항구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상괭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상괭이의 첫 만남이었는데, 저도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 깜짝 더 놀란 거는 이 상괭이에 대한 어민들의 그 태도였어요. 물고기 이런 다루듯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어민분들한테 이 상괭이는 쇠돌고래에 속하는 돌고래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오히려 그 바다에 계신 분들은 저보고 고래 연구한다면서 고래도 모르네, 이 상괭이가 그건 상팽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상괭이가 무슨 고래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생김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상괭이는 굉장히 좀 다른 돌고래랑 다르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돌고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리, 그리고 날카로운 등지느러미, 그리고 칼라 포인트가 딱 주어지는 채색이 딱 있어요. 그런 것과는 달리 이 상괭이는 여러분 그 사진에 보시다시피 검어요. 온몸이 검고 등지느러미도 없어요.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어민들도 이거 상괭이가 고래가 아니고 물고기 아무튼 그런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괭이는 쇠돌고래과에 속하는 돌고래입니다. 돌고래와 그 상괭이의 특징을 한번 각각 비교를 해보면, 동해에 많이 살고 있는 참돌고래, 그리고 서해 남해에 많이 있는 상괭이를 한번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다른 것 같나요? 참돌고래는 전형적인 돌고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부리도 나와 있고, 그리고 등지름이 날카롭고, 눈매도 아주 그냥 또렷해요. 그에 반면에 상괭이는 딱 봐도 채색이 아주 검죠.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은 모두 다 해양 포유류라고 해서 바다에서 임신하고 새끼를 낳고 그리고 젖을 먹여 키우고 육아를 하는 그런 동물들이에요. 그 외에 이 두 동물의 차이가 있다면, 이 쇠돌고래류는 이빨이 조금 약간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돌고래는 뿔처럼 생겼는데, 이 쇠돌고래는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좀 위에 좀 크라운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이런 게 씌워져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상괭이가 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부터 고래 조사가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매년 조사를 수행을 하면서 고래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 중에서 상괭이에 대한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상괭이가
서해에서 매우 넓게, 그리고 남해 전체, 그리고 동해의 일부 이렇게 해서 분포를 하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남해하고 동해는 연안 가까이 매우 붙어 있죠. 그리고 서해는 넓게 좀 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다의 깊이, 수심 때문에 그래요. 수심이 서해는 비교적 낮습니다. 아주 먼 바다까지 나가도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경이가 이렇게 멀리까지 이제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분포가 저희 조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면 상경이가 우리나라 말고도 어디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 그림에 상경이가 일본, 우리나라, 중국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온 이 그림보다 더 좁은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본의 사례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일본의 그림을 보면 그 앞에 그림과는 다르게 좀 더 사는 데가 작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경이가 깊은 바다를 안 가기 때문이에요. 서해에서도 봤듯이 서해는 멀리 갔지만 남해하고 동해는 멀리 안 갔죠. 근데 이 일본에 보니까 굉장히 좁은 지역에만 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사이에 사는 곳이 이렇게 가까워도 이 사이에 깊은 바다가 있으면 얘네들이 이동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더 상경이가 사는 지역은 더 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상경이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곳이다. 그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있을까요? 일본은 5천 마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연구를 통해서 한 3만 6천 마리 정도가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굉장하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상경이를 처음 목격했듯이 상경이가 그물에 걸려서 죽어 올라오는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건 이건 몇백 마리 되겠다라는 이제 신정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 고래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법이 강화가 됐어요. 일부러 잡을 수는 없어요. 잡을 수는 없지만 내가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거기에서 고래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법을 어떻게 강화를 했냐면 너 이걸 팔고 싶으면 신고를 해라. 그래야 너는 팔 수 있다라고 해서 법을 강화를 했더니 그럼 그동안에 신고 없이 이렇게 막 그 시장에 팔리고 하던 고래들이 이제 신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그물에 걸려 죽는지 이제 드러나게 됐어요. 그렇게 봤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1년에 우리나라에서 그물에 걸려서 죽는 고래류의 절반이 상경이인 것이 밝혀졌어요. 무려 45%나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서해에서 45%의 상경이, 그리고 동해에서는 이제 그보다 낮은 이제 참돌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IWC라고 국제포경위원회라고 부르는 이 고래를 관할하는 국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 놀랬죠. 첫 번째, 3만 6천 마리나 있다고? 근데 또 일본 친구들은 더 놀랬죠. 뭐야? 야, 우리는 5천 마리밖에 없는데 한국에선 1년에 1,000마리씩이나 죽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 좀 우려를 표명을 하고 좀 이제 보존 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3만 6천 마리 정도의 상경이가 서해에 살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그게 2005년이었는데 그 뒤로 2011년에 또 이 상경이가 얼마나 살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그 정확한 계산이 나왔는데, 그때는 무려 46%나 감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 바다에 상경이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리고 또 많이 죽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경이는 아직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상경이가 이름 자체도 약간 돌고래 같지 않고 외모도 좀 달라요. 잘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이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 땅에서 그 상경이 조사를 나가서 관찰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잡았다. 오, 야, 이야. 파이팅입니다. 제가 못했던 거 바로 이루어지자. 자리가 좋은가 봐.
내가 좋은 자를 찾아올 수 있어서 된 거야. 지금 이 영상은 상경이가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지금 막 물 위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 보기에는 좀 약간 되게 좀 심심하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상경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가서 굉장히 좋은 장비로 이 영상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제 말은 그만큼 이 상경이를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또 외모도 뭐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고래들은 상업적으로 뭔가 돈으로 해서 거래가 돼요. 팔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상뱅이는 굉장히 싸게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값어치가 없어서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던 중에 이것을 뒤집는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남해에서 상갱이 한 마리가 구조가 됐어요. 그 상갱이 한 마리가 그물에 오래 걸려 있어서 이것을 구조에다가 이 탈진한 상태를 이제 치료하고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처음 있었는데, 이때 제가 상갱이 연구를 10여 년 하면서 처음으로 눈을 마주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뭐 상갱이를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이 상갱이가 일반에 이때 처음으로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받고 주목을 받았어요. 그 얼굴을 보면 너무나도 귀여운데, 그 얼굴을 보기 전에 제 생각에 이 상갱이와 비교할 수 있는 고래가 하나 있는데, 그 고래는 바로 흰고래, 벨루가라고 불리는 이 고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흰고래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김새가 조금 비슷해요. 머리가 없고 조금 이제 부리도 없고 이제 전체 이제 몸이 좀 책 있고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 흰고래하고 상갱이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돌고래와의 차이점이죠. 바로 고개를 움직일 수 있어요. 고개를. 다른 돌고래들은 이 경축, 그러니까 목뼈라고 하는데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이 흰고래하고 상갱이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 상갱이의 얼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상갱이 영상은 5월이라는 애예요. 5월 달에 구해져서 5월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제가 처음에 구조를 할 때 굉장히 염려를 했던 게, 이 상갱이는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사람을 좀 회피하는 고래로 알려졌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면 막 다른 돌고래들은 와서 붙고 놀고 막 이러는데 얘들은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그런 염려와는 달리 이 5월이가 개냥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고 막 따라다니고 쳐다보고 막 이런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서 드디어 이때 제가 10여 년 연구하면서 그렇게 이 상갱이가 우리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돌고래입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효과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상갱이들이 구조가 됐는데 거기서도 재밌었던 게, 앞에 5월이는 정말 사람 잘 따르고 그랬는데 또 얘네들이 또 개성이 있더라고요. 또 그 애들마다 또 사람을 좀 안 따르는 애들도 있고 뭐 또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런 차이들이 있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상갱이가 일반 사람들한테도 많이 알려지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쁜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갱이는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서 계속 죽어나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어떤 대처를 이제 취하게 되었는데, 이 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 돌고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물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그물에 그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탈출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기본적으로 탈출 장치가 가장 시급했어요. 이 서해에서 안강망이라는 그물에 가장 많이 걸려 죽는데 이 안강망이 어떤 그물이냐면 그 바다에 물살이 세게 흐르면 그거에 따라서 그물이 길게 펼쳐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상경이가 들어가면 이 상경이가 숨을 쉬어 나오지 못해서 죽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상경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안한 게 뭐냐면 이 상경이가 3월에서부터 6월까지만 많이 죽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어민들이 6월 이후로는 해파리가 많이 생겨서 이 해파리를 좀 배출하려고 뭔가를 단 거예요. 근데 그때는 상경이가 또 안 걸렸어요. 근데 그 구조를 보니까 이 탈출 장치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원리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 6월 이후에도 이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6월 이후에도 그것을 비슷한 거를 그 부착을 해보자 해서 처음 실험을 했는데 정말 이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거를 부착하니까 정말 상경이가 한 마리도 죽지 않았어요. 이게 아마 2015년도에 첫 실험을 했고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점차 개발 개량을 해서 올해 드디어 처음으로 이것을 이제 정식으로 도입을 해서 부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이 상경이의 그물에 의한 죽음이 좀 많이 감소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음향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 이 고래가 물속에서 음향, 즉 소리를 이용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요. 뭐 방향도 찾고 물체도 찾고 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민감해요, 소리에.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큰 소리, 돌고래가 싫어하는 소리 이런 것들을 내서 위험한 곳, 그물이 있는 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이 고래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지금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상경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상경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 인터뷰를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고 많이 죽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근데 그 상경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의미요. 그러니까 혹시 이 상경이가 서해에서 없어지면 서해 생태계가 망가지나요? 네, 물론 예, 그렇겠죠. 하지만 이렇게 상경이가 많이 있고 우리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서식처로 밝혀졌는데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하면서 한 게 토종 이게 붙었는데 사실 이 토종이란 말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 상경이가 최근에 영화 개봉을 했죠. 자산어보. 거기에도 등장하는 생물이에요. 거기에도 나오기 때문에 자산어보에도 나왔어. 이건 완전 토종인데 해서 토종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식어가 안 붙어도 상경이 하면 우리 바다에서 분포하고 매우 소중한 종이라는 것을 앞으로 더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상경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특히 서해에 가장 많이 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한 이 상경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종입니다. 이런 종이 우리나라 바다에 많이 살고 있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의미 없이 많은 개체수가 계속 죽어나간다면 우리 바다에서도 상경이가 점차 줄어들다가 어느 날에는 그 많던 상경이가 안 보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종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경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경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가 직접 상경이를 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상경이를 만들어 보면서 제가 그 상경이의 외형과 특징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경이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게 바로 그 완성된 상경이의 모형입니다. 모양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지금 상경이의 제 학명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름은
상뱅이의 영어 이름 그리고 학명 이름인데 이것은 이제 옛날 이름입니다. 최근에 이름이 여기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안에는 이렇게 파트가 있고 그리고 요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안에는 이렇게 조립하는 순서 그리고 부품의 번호들 그리고 한 장을 더 넘겨보니까 여기 돌고래에 대한 설명이 또 잘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파트가 2개인 줄 알았는데 4개입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먼저 A에 나와 있는 것부터 만들면 제일 큰 10번 파트가 필요한데 10번 파트는 상뱅이의 내장이 나와 있네요. 식도, 폐, 심장, 간, 위, 창자, 항문, 방광. 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조금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위가 이렇게 하나의 그림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돌고래류는 위가 전위와 중위, 후위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3개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필요한 파트가 16, 19, 17이네요. 손으로 뜯으면 이렇게 잘 뜯어져요. 저는 이렇게 미리 뗐는데 바로바로 떼서 바로 붙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지금 요 사이에 홈이 있는데 이 홈을 미리 파놓는 게 작업을 하시기에 편한데 그 도구로 51번과 52번이 있네요. 이제 미리 요 홈이 있는데 요 홈들을 미리 파주시면 이게 종이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잘못 들어가면 이제 구겨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나중에 조립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조립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여기를 자 이제 그림이 없는 면에 이렇게 지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부터 이렇게 해서 A의 첫 번째 파트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36, 37, 38. 네, 몸 지느러미 한쪽 부분을 완성을 했고요. 이제 표피를 완성을 해 보겠습니다. 11번, 14번, 13번이네요. 됐고요. 자, 그러면 표피의 중간, 몸의 중간에 있는 표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둥그런 몸체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좀 이 파트를 좀 휘어져야 돼요. 그게 좀 이게 좀 어렵네요.
네, 이렇게 대략적이지만 한쪽 면이 완성이 됐네요. 보면 이게 사람하고 매우 유사하게 생겼어요. 우리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도 다 가지고 있고요. 폐도 갖고 있다는 건 얘가 물 위로 올라가서 이제 숨을 쉰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쪽 면을 만들었고, 이제 그럼 나머지 한쪽 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큰 파트가 1번 파트. 네, 뼈대는 됐고 이제 지느러미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3번. 자, 이제 골격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또 외피를 피부를 만들어 볼게요. 자, 마지막 이제 얼굴 부분하고 다시 몸 부분 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반대쪽 면까지 완성이 되었는데, 자, 이렇게 좀 보니까 여기 상병이의 골격이 이렇게 보이네요. 꼬리, 몸, 이쪽 갈비가 보이고, 이쪽이 이제 그 가슴 지느러미 있는 뼈, 이거 머리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부분이 다른 돌고래에 비해서 굉장히 유연해서 얘는 이제 고개를 이제 숙일 수 있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좀 이쪽에 보면 자그마한 이제 그 뼈가 조각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돌고래의 그 꼬리가 어디서 유래했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이게 다리가 꼬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리는 완전 태아를 해서 여기에 그냥 약간 뼈의 흔적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꼬리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꼬리가 보면 물고기는 이렇게 서 있는데 좀 누워 있죠. 그것은 이제 이 돌고래가 물 위로 나와서 이제 숨을 쉬고 또 잠수하기 위해서 그런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는데 이 수평으로 돼 있어야 위아래로 이동하기 움직이기 편해서 그렇습니다. 물고기와는 다르게 부래가 없어서 얘네들은 이제 그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를 오직 이런 이제 꼬리 치는 힘으로만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서 있으면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몸 틀어서 올라가는데 그 반면 이렇게
위아래로 돼 있으면 위아래를 쳐주면서 위아래 이렇게 다니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을 붙이고 머리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좀 피를 좀 잘 정돈을 해줄게요. 스탠드는 본체보다 조금 쉬운 것 같아요. 이 밑에 또 받침이 있어야 되네요. 받침 4개. 상갱이에 이름패를 붙이고 그리고 호기를 붙입니다. 스탠드가 완성이 됐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느러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그 스탠드에 한번 붙여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상갱이 전형적인 특징인 이제 등 지느러미가 없는 모습이 있고 채색이 이렇게 회색인데요. 사진에서도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 상갱이가 조금 색깔이 조금 변해요. 아까 이제 그물에 걸려서 죽은 거는 이제 검게 변하는데 그건 얘네들이 이제 죽어서 햇빛에 노출이 되면 새카맣게 변하는 거고 사실 얘네들도 이렇게 이런 회색도 띠지만 또 이거보다 더 밝은 회색을 띠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지느러미가 없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등지느러미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이 뒷부분에 살짝 있는데 여기에는 표현 안 됐지만 이쪽에 살짝 나와 있고 또 등 쪽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그게 이제 등지느러미 역할을 합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얘는 지금 이제 이 학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최근 이름이고 옛날엔 요 이름이었다가 지금은 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이 상갱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오늘 상갱이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 보고 했는데 상갱이 보호를 위해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바다에서 상갱이를 보게 될 일이 있으면 상갱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